조갑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20일 저녁 딱 7시입니다. 제가 있는 사무실에서 바깥을 보니까 지금 광화문 일대가 석양에 물들고 있습니다. 어제 비가 오고 개여서 그런지 아주 시야가 좋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시계도 이제 좀 맑아졌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법치가 바로 서야 합니다. 위기 때 법치가 흔들려 버리면은 잘못하면은 이 정글로 갑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시리아처럼 내란으로 가는 수가 있죠. 내전으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 법치의 수호자가 뭐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 집행하는 행정부, 그리고 형사사건의 경우에 수사를 하는 검찰, 그리고 재판소 이렇게 있는데 드디어 검찰이 칼을 뽑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서울 서부지검이 정의연 정의기억연대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의 압수수색은 지난 15일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자입니다.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공정거래 경제범죄전담부 형사4부에 배당한 지 닷새 만입니다. 지난 11일 시민단체 활빈단은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유용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윤미향 전 이사장을 횡령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어서 자유대한호국당 행동하는 자유시민도 사기 혐의, 횡령 사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시민단체가 이 단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고발한 건수가 모두 10건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수사는 인지수사, 검찰이 범죄를 직접 확인해가지고 수사하는 게 아니라 고발되었으므로 수사를 한다. 이런 형식을 취했는데, 보통 정치적 사건에서 이런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 권력층으로부터 비판을 좀 덜 받는다는 그런 뭐 일종의 편법인데, 어쨌든 이 윤미향 씨에 대한 최근 한 일주일 동안의 집중적인 문제 제기의 흐름을 보면은 검찰 수사는 불가피했습니다. 언론 보도는 확실하게 거기에 횡령 또는 사기 등의 혐의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데, 이 권력층에서는 뭐 언론을 향해서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는다, 언론을 비판을 하고, 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세력을 친일파라고 몰아세우는가 하면은 여당 대표까지 나와서 이 정도는 뭐 괜찮다는 식으로 나오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의혹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껴안고 가니까 검찰이 나설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논리가 저절로 성립이 됐는데, 검찰이 드디어 압수수색에 착수했으니까 막 결말을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선 이분이 비례대표 당선자니까 당에서 뭐 제명을 하든지 자진 사퇴하면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명을 하면은 의원직은 유지하게 되는데 그 둘 중에 하나를 걷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수사를 통해서 해결을 하려면은 뭐 기소를 한다 하더라도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보입니다. 자, 왜 그럼 수사를 해야 되느냐? 오늘 조선일보 사설이 잘 정리를 했습니다. 윤미향 심각하지 않다는 검찰이 밝히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논리가 이겁니다. 이렇게 의혹이 제기됐는데 아무도 그 의혹을 책임있게 확인하고 설명해 줄 사람이 없다. 더구나 이 단체는 그동안에 한일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종군 위안부들을 보호하는
단체라는 걸 명분으로 해가지고 기부금도 많이 받고 기부금도 많이 거두어 드리고, 그 다음에 한일 관계가 있을 때마다 거기에 주로 한일 합의가 말하자면 틀어지는 방향으로, 한일 우호 관계가 나빠지는 방향으로 활동을 했다 하는 인상이 국민들 뇌리에 많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할머니가 내부 고발을 하니까 그동안 참았던 이 단체에 대한 의구심이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딱 어떻게 보면은 노려보고 있었는데 그 부정이 내부에 의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용수 할머니에 의해서 터져 나오니까 이런 집중적인 지금 파헤치기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장부에서 지난 5년간 자산 2억 6천여만 원이 사라졌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예, 근데 2017년의 경우 정대협 수입은 8억 9,210만 원, 지출은 7억 5,438만 원인데 차액이 1억 3,763만 원으로서 그 돈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2,800여만 원밖에 남아 있지 않다. 그럼 나머지 1억 1천만 원은 어디로 갔느냐? 단순 회계 오류가 아니라 뭔가 사용처를 밝히기 힘든 지출이나 기부금 횡령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위안부 쉼터 매입과 관련된 이 의혹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대협이 정대협은 정의연의 전신입니다. 건물값 7억 5천만 원 외에 쉼터 인테리어 비용으로 1억 3천만 원을 썼다고 했는데 영수증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이 기부금을 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현장 실사를 벌리고 증빙서류를 계속 요구를 해도 주지 않고 이제 쉼터를 매각하겠다고 나온다. 이건 비리를 듣기 위한 것 아니냐,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위안부 할머니들이 외국에 갈 때마다 윤미향 씨는 개인 계좌로 기부금을 거뒀는데 할머니들 과연 외국 여행에 그 돈을 썼느냐 하는 것도 애매하다, 의심이 간다, 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베트남에 우물 파주기 사업을 한다면서 개인 통장으로 1,750여만 원을 모았지만은 1,200만 원만 베트남 측에 전달했다, 이런 이야기. 그런데도 윤 당선자와 정 의원은 기부금 문제가 나오면 인력 부족으로 인한 회계 실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설명을 할 때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윤 당선자는 재산 문제에 대해서도 살던 집을 판 돈으로 아파트를 경매받았다고 했는데 나중엔 적금 깨고 가족에게 빌렸다고 말을 바꾼다. 위안부 쉼터에 아버지를 취업시키고 관리자로, 남편 회사에는 일감을 몰아주는 등 이 정의연 활동이 패밀리 비즈니스가 아니냐. 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도 이해찬 대표는 심각하게 검토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니까 이제 검찰이 나서는 수밖에 없던 여론이 벌써 상당히 뒷받침을 받고 있는 중에 이제 압수수색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해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 정권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단체를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까지 추천했으니까 얼마나 우리 편이라고 해가지고 감싸고 싶겠습니까? 조국을 감쌌듯이 윤미향을 과연 윤미향 씨를 계속 감쌀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여론의 추이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권 편에 선 이 의용 언론들이 일제히 또 윤미향 편을 들고 윤미향 씨를 비판하는 세력을 또 친일파로 몰고 하는 이런 친일 프레임을 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할 건데 이게 과연 한국 국민들에게 먹힐 거냐.
그건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 반일 종족주의에 잘 속아요. 반일 종족주의 선동을 하면은 보통 제가 보니까 한 70%는 속더라고요. 그래서 윤미향 씨를 오히려 저들이 말하는 극우 수구 세력의 희생양으로 또 몰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다면은 수사에 동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동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간단합니다. 본질은 간단해요. 경리상의 부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요겁니다.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돈을 썼느냐 아니면 자기 개인을 위해서 돈을 썼느냐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는 것은 그냥 참고사항이 될 것입니다. 검찰 수사라는 게 항상 돈의 흐름을 따라가니까 지금 검찰은 여러 가지 참 어렵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 이념적 성격 자체가 법치를 부정합니다. 법치의 반대말은 문재인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려면은 여론의 뒷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검찰 수사, 특히 이쪽으로 전화를 거시든지 해가지고 서울 서부지검에 응원을 보내야 합니다. 박수를 보내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검사들이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적폐 수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조국 수사와 그리고 울산 부정선거 수사 그리고 이 정의기억연대 수사는 참 잘하는 겁니다. 이 도리가 없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겁니다. 즉 잘할 때는 잘한다 하고 못할 때는 못한다 해야 됩니다. 윤석열 개인에 대한 호불호보다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 사람과 행동을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